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시장 붕괴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디지털 강탈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또 한 번의 암호화폐 시장의 흔한 변동성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좀 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배후에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본 누군가의 아주 차가운 손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죠. 정말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붕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디지털 쓰나미가 덮친 것처럼 연쇄적인 강제 청산이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먼저 그 피해 현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 공격 방식을 보고 있으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입니다. 예전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를 무너뜨려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그 수법과 정말 비슷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자산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모두의 믿음을 한순간에 박살내고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전형적인 금융 공격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이런 디지털 강탈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마치 과학 수사대처럼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토대로 공격자들이 사용했을 법한 3가지 핵심 도구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바로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인기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인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왜냐?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주려면 이렇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자산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타깃이었던 셈이죠. 자, 다음은 래핑된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쓰는 상품권이나 교환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솔라나 코인을 바이낸스 체인에서 쓰려고 만든 교환권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교환권은 원래 코인이랑 항상 1대1 가치를 유지해야겠죠? 그게 깨지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공격의 핵심은요, 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이 교환권은 진짜 돈과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라는 모두가 믿고 있던 그 절대적인 신뢰에 일부러 균열을 내는 것. 네, 그게 바로 모든 계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1달러의 가치를 가져야만 했던 자산이 순식간에 60센트로 폭락해버렸죠. 말 그대로 신뢰라는 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 이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정말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어요. 자, 보세요. 첫째, 바이낸스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딱 포착합니다. 둘째, 바로 그 타이밍에 엄청난 양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어서 가격을 흔들어 버리죠. 셋째, 이 충격으로 결국 패깅, 즉 가치 연동이 깨지면서 연쇄적인 강제 청산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자는 미리 잡아뒀던 그 공매도 포지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죠. 아니, 어떻게 한 거래소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산불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전염 효과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확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혼란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간 데에는 오라클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매개체라 있었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세계의 뉴스 통신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플랫폼에 지금 이 코인 가격은 얼마입니다 하고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바이낸스가 수많은 다른 거래소들이 가격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말 그대로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뉴스 통신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단 한 곳의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공격 때문에 바이낸스의 내부 가격 정보가 한번 왜곡되니까 이 오염된 데이터가 오라클을 타고 모든 곳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어땠을까요? 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동시다발적인 대혼란과 연쇄 청산 사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일부 거래소는 아예 거래를 중단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한 주체, 대체 누구일까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시장에서는 서서히 한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의 숙명의 라이벌이었죠. 네, 그 음모론의 화살이 향한 곳은 바로 바이낸스의 최대 경쟁사인 코인베이스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바이낸스 창업자가 올린 딱 하나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이 엄청난 의혹에 제대로 불을 지피게 됩니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 본인이었습니다. 그가 뭐랬냐면요. 이번 공격의 배후는 코인베이스다 라고 암시하는 듯한 온체인 분석글을 자기 계정에 리트윗한 겁니다. 이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낳았죠. 사실상 이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 된 거예요. 물론 라이벌 간의 암투라니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첫째,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고정시키는 패깅이라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둘째, 오라클을 통해서 한 거래소의 문제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걸 계획한 공격자가 정말 있었다면 그 정체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믿고 의존하고 있는 이 거대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